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성찬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나와 만나는 남자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운명의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히 남녀관계에선 더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단점을 좀 숨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운명의 상대에 가까운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날수록 나 자신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재미도 있고 신사적인 사람이지만 만날수록 뭔가 나를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꾸만 주눅이 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조금 피해야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과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둘째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말과 행동에 예의와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느냐는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구사하기도 하고 수준 낮은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낸다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는 거죠. 이런 사람과 사귄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제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예의와 품격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예의와 품격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곧 내 인생의 예의와 품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은 공감력이 부족해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사랑은 공감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주의력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관심을 쏟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비판과 충고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과 이해와 공감의 대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상대가 지금 말씀해 주신 운명의 상대에서 많이 좀 벗어나는 사람이라면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이별을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나의 운명의 상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나를 제대로 알고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그런 다음 두 사람의 관계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마주해야 되고 내가 가진 사랑의 모양이 상대에 맞춰 매번 달라지지 않으려면 가장 나답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이것을 자기주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먼저 공감하는 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운명적인 사랑이 처음엔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서운한 거나 불편한 거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하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과 내가 운명의 상대로서 같이 평생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얘기하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연애를 하거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감정이나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부모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의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면 감정의 손상이나 에너지가 꺾이게 됩니다. 조금 더 구독자님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상대방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조언을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는 남자친구한테 지각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남자친구를 운명의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하는 난 참 예쁜 여자친구고
이런 여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도 행복할 거야 라는 감정의 위로와 칭찬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야죠. 이런 칭찬은 주위에서 해줄 수도 있고 저 같은 주치의가 해줄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해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위로와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반복을 해서 남자친구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더 칭찬을 할 수 있죠. 아, 너 정말 예쁜 여자친구구나. 이런 조언을 해서 남자친구를 뭔가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었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반복적으로 됐을 때는 스스로 감정의 위로를 해도 힘들고 아프다면 그때는 이 사람은 운명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래 만났지만 놓아주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의 특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귀어 보니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꿈꾸던 운명적인 사랑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져야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난 기간도 있고 특히 연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매달려오며 달려지겠다고 호소하기도 하죠. 그러면 인정에 이끌려서 안타깝고 마음이 약해지고 헤어지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동안 쌓인 정도 있고 투자한 돈과 시간도 아깝고 특히 이 사람과 헤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눈 딱 감고 용서해주고 다시 연애를 시작하죠. 하지만 다시 좀 만나다 보면 예전에 싸우던 일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더라고요. 네,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성인이 누구 말을 듣고 자신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본인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죠. 상대방이 내 성격과 취향과 상황에 맞춰 말하고 행동한다면 불안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고 예측하죠. 더 심해지면 상대방을 개조하는 인간 개조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간섭하고 충고하고 지적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이나 예의나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죠. 나는 누군가를 바꿀 수 없고 나 역시 누군가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애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니죠.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성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이 포함이 되고요.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요새 같은 이제 스마트폰이 활용된 시대에는 스마트폰에 감시 앱을 깔거나 꼬치꼬치 행적을 깨묻기도 하고 그 사람을 24시간 감시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나는 연인의 행동이 이렇다면 그 사람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가 못나서 그렇다느니 빌미를 줘서 그렇다느니 폭력의 원인을 오히려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타인에 대한 폭력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죽겠다고 협박하면 나를 못 떠날 거야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가 떠나면 나는 죽는다. 네가 있어야만 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이용을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한테 그렇게 행사하는 어떤 폭력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잘해주더라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인 자신한테는 잘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뭐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막말을 한다든지 계산을 할 때 돈을 던진다든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한다든지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타인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숙도랑 관련되기 때문에 여자친구인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사행심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안 하겠다고 하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사다리, 증권 초단타 매매에 열을 올리죠. 어떤 날은 밤을 꼬박 새고 회사에 지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로또를 사기도 하고 로또 명당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돈도 번다. 어젯밤엔 20만 원을 땄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남자가 계속 사귀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는 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자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비트코인이나 재테크나 증권을 도박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더라도 여자친구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좋을 대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약간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도박은 하진 않지만 뭔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계속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허황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어떤 직업에 관련돼서 그런 경우가 많죠. 누가 봐도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워두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고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여자친구한테 그 화살을 돌리기도 하죠. 네가 기다려주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나를 배려를 안 해주고 착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내가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능력 부족을 여자친구한테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책임질 줄 모른다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어느 결혼식에서 들었던 줄에서 한 대목이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부터 신랑은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랑이 목숨 걸고 지켜줘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이 사람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마음가짐을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진료실에 찾아와서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힘겨워하고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남편은 툭하면 사표를 쓰고 복권이나 긁고 집에서 빈둥댄다면 어떨까요? 아내는 임신, 출산, 육아로 쉴 틈이 없는데 남편은 틈만 나면 낚시다, 등산이다, 모임이다 이러면서 밖으로만 돈다면요. 자신과 자녀에게 무책임한 남자를 끝까지 사랑할 여자가 있을까요? 또 연인 사이에서 온갖 미사역으로 여자친구를 꼬드겨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를 강요하거나 책임지지 않기 위해 도피를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멋진 사람인 척 말은 번드르르 하면서도 자신한테 손해대거나 책임져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시댁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언제나 아내 탓을 하며 자기 부모나 형제 편만 드는 남자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모든 유형들이 다 책임감 없는 남자들인데요. 연애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남자가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 책임감 없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저절로 책임감이 생겨나진 않죠. 사랑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일상생활이 어떻는지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결석을 안 한 사람, 지각을 안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인 규범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애완동물을 끝까지 책임진다든지 금전 관련해서 책임감 있게 소비하고 혹시라도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잘 갚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 중에도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아기도 태어나고요. 특히 큰 전란 후에는 출산율이 올라가 베이비붐 세대가 생겨나기도 하죠. 사랑의 힘은 이토록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도 인간의 본능인 사랑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은 죽음 같은 광풍도 견뎌낼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을 만들고 키우고 이어가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취직도 안 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 해도 늘 불안하고 언제 돈 벌어서 결혼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누굴 소개받거나 소개해주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약속했다 해도 마음 편히 결혼식을 치를 상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셈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살기 팍팍하고 시절이 어수선해도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암흑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힘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연애 감정을 상실한 청춘은 청춘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애 본능을 억누르는 청춘도 청춘이 아닙니다. 마음껏 연애하고 사랑하되 자신만의 사랑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만들고 키우고 이어가야 좋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출발은 본능적이지만 과정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결말은 예술적 또는 종교적이어야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시간은 멈춰버린 시간, 죽은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치열하게 사랑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의 저자 이성찬 선생님을 모시고 나와 평생 함께할 운명의 남자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